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은 5월 35일입니다. 보통 뜻있는 중국인들이 1989년 6월 4일을 5월 35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인민해방군이 수도 베이징에서 매사크레 대학살을 저질렀는데, 천안문 광장에서 영국의 비밀 외교 문서에 의하면 8,000명 이상이 학살된 걸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6월 4일 유사 이런 단어를 쓰거나 발성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5월 35일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콩 영화 중에 성황기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황기병 80년대부터 나온 영화인데,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성황기병의 뜻은, 홍콩이 영국의 영토였을 시절, 식민지였을 시절에 좀 어려운 일, 좀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홍콩의 한 부자라든지 어떤 좀 뜻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 중에 불법으로 이민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전에 군 특수부대 경력이 있거나 좀 험지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병 비슷하게 일을 줍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성황기병이라고 칭했습니다. 80년대. 성황기병 4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천안문 학살이 배경입니다. 그 어떤 여성 대학생 지도자를 홍콩의 민주화 단체가 빼돌리려고, 탈출시키려고 중국 대륙에서 성황기병을 홍콩에서 모집해가지고 그 여자를 구출하는 임무를 주는데, 거기서 그 여대생 리더를 계속 추적하는 중국 정보부,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이랑 총격전도 벌이고 수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향기병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여대생이 무사히 이제 홍콩에 도착하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데, 그건 이제 액션 영화니까 그 천안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액션 영화로. 그 실제 주인공이 차이링이라는 그 여성 대학생이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카나리아 프로젝트라 해서 홍콩의 민주화 기독교 단체가 천안문 대학살이 벌어진 이후에 그 학생 지도자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는데, 주로 화물선에 몰래 숨겨가지고 밀항을 시킵니다. 다른 나라로. 차이링은 자기 남자친구랑
프랑스로 화물선에 실려가지고 비밀리에 실려가지고 이제 밀항을 합니다.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새 카나리오를 살린다는 하나의 작전이었죠. 결국 그런 뜻있는 홍콩인들, 중국인들에 의해서 차이링을 비롯해서 우월카이 씨도 대학생 리더였던 우월카이 씨도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 천안문 대학살의 진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모든 정보를 제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도 진상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 베이징 대학교의 법학 교수였던 우러나란 분이 천안문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3부작으로 썼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대만에서 출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천안문 학살에 동원된 그 군부대 이동 경로라든지 그 지휘 계통까지 샅샅이 연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베이징 지역 그 군 관할이 38 집단군 소속이었는데 중공군 38 집단군이 이 38 집단군 사령관 시친시엔 중장은 계엄령에 대한 작전 명령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 총사령관이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야겠다. 사정상 구두로 전하겠다. 근데 시칭시엔 38 집단군 사령관은 지금은 분명히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된 명령서를 법적으로 발부해 주십시오. 근데 중공군 총사령관이 그런 명령서는 발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난 이 작전 지휘 계통에서 빠지겠다. 하고 38 집단군 사령관 시친시엔 중장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지휘소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군법 재판을 거쳐가지고 한 5년 정도 군 형무소 생활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친시엔 중장은 6.25 전쟁 때도 17살에 38 집단군 소속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전의 노장인데 잘못된 군 작전 명령을 거부했죠. 중국 공산당 헌법에 분명히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민과 대학생 시민들
포함한 국민들과 분명히 대화할 수 있는 그 법적 규정이 있는데, 그 당시 시위대가, 대학생 시민 시위대가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는데, 왜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은 학살을 명령했느냐?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부패를 감추려는 의도가 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추모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중화권에서 흥콩이라든지, 이 흥콩에서도 뭐 추모제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옛날에 흥콩 여배우이면서 가수였던 매연방이 추모극을 부른 적도 있는데, 이게 원래 추모극은 중월전쟁에서 1979년 중월전쟁에서 전사한 중국인 군인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만든 노래였는데, 이것은 이제 흥콩인들은 이제 89년 5월 35일 천안문 대학살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지금 못 부르죠. 어떤 사회든지 간에 악을 외면하면, 남한테 닥친 악이라도 그걸 외면하면 그 후과가 반드시 자기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진 몰라도 천안문 1989년 5월 35일에 천안문 대학살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올바른 행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천안문 대학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천안문 대학살에서 희생된 희생자분들을 기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